고요한 책방. 아침 햇살이 먼지 낀 유리창을 통해 비스듬히 들어왔다. 박정우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헌책방 문을 열었다. 48세 중학교 교사로 일하다 명예퇴직한 지 벌써 2해. 처음엔 막막했던 시골 생활도 이제 제법 익숙해졌다. 아빠 아침 드세요. 20살 딸 소연이 따뜻한 미역국을 내왔다. 머리를 단정히 묶고 대학교 체육복을 입은 모습이 여전히 고등학생 같았다. 엄마를 닮아 눈웃음이 예쁜 딸이었다. 아내 영희가 세상을 떠난 지 벌써 3년. 그때의 충격에서 벗어나려 시작한 것이 이 작은 헌책방이었다. 오늘은 일찍 일어났네. 응, 오늘 도서관에서 스터디 모임이 있어서. 소연은 늘 그랬듯 아버지 앞에서 밥을 다 먹은 후에야 자신의 아침을 챙겼다. 정우는 그런 딸이 고마우면서도 미안했다. 또래 친구들처럼 자유롭게 살게 해주지 못해서. 오후 2시쯤 낯선 여성이 책방 문을 열고 들어왔다. 40 중반으로 보이는 단정한 인상의 여성이었다. 어딘지 도시적인 세련됨이 묻어나는 모습이 이 시골 마을과는 어울리지 않았다. 안녕하세요. 미술 교육서가 있을까요? 목소리마저 부드러웠다. 정우는 잠시 넛을 읽고 바라보다가 화들짝 정신을 차렸다. 네, 저쪽 구석에 몇 권 있습니다. 여성은 김서연이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마을 초등학교에 새로 부임한 미술 교사였다. 서울에서 내려왔다고 했다. 정우는 오랜만에 만나는 동년배 지식인에게서 묘한 친근함을 느꼈다. 선생님도 교직에 계셨군요. 반갑습니다. 서연의 따뜻한 미소에 정우의 마음 한구석이 살며시 따뜻해졌다. 혼자라는 생각에 익숙해졌던 마음에 작은 온기가 스며드는 것 같았다. 그녀는 책 몇 권을 사며 또 들르겠다고 말했다. 그날 저녁 정우는 오랜만에 거울을 들여다보았다. 언제부턴가 소홀해진 자신의 모습이 부끄러워졌다. 소연이 돌아와 아빠 왜 거울 보세요? 라고 물었을 때 정우는 괜스레 얼굴이 붉어졌다. 그 선생님 또 오셨어요. 소연이 귓속말하듯 말했다. 서연이 책방을 찾은 지 벌써 1달. 처음엔 책을 사러 왔지만 이제는 그냥 차 한 잔 마시러 오는 날이 더 많았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어서 오세요. 어느새 서로의 이름을 부르는 사이가 되었다. 서연은 정우가 내려준 차를 마시며 학교 이야기, 아이들 이야기를 했다. 정우는 그 시간이 하루 중 가장 기다려졌다. 소연이가 정말 예쁘게 자랐네요. 엄마를 많이 도왔을 것 같아요. 네, 너무 의젓해서. 오히려 제가 미안할 때가 많아요. 서연의 눈빛이 따뜻해졌다. 소연이 학교에서 돌아오면 세 사람은 자연스럽게 함께 시간을 보냈다. 서연은 소연의 대학 진학 상담도 해주고 때로는 함께 저녁을 먹기도 했다. 아빠 서연 선생님. 정말 좋은 분 같아요. 어느 날 저녁 소연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너도 그렇게 생각하니? 내 아빠가 웃는 날이 많아졌어요. 엄마도 분명 좋아하실 거예요. 소연의 말에 정우의 가슴이 뭉클해졌다. 이 착한 딸은 아버지의 행복을 먼저 생각하고 있었다. 겨울이 오기 전 정우는 용기를 내어 서연에게 고백했다. 서연도 같은 마음이었다고 했다. 두 사람은 소연의 축복 속에서 조용한 결혼식을 올렸다.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아요. 신혼여행 대신 세 사람이 함께 떠난 부산 여행에서 서연이 말했다. 바닷가에서 찍은 사진 속 세 사람의 얼굴엔 환한 웃음이 가득했다. 서연은 책방 일에도 적극적으로 나섰다. 인테리어를 바꾸고 북카페 공간도 만들었다. 손님이 늘기 시작했다. 정우는 이제야 가족이 완성됐다는 안도감을 느꼈다. 하지만 행복은 늘 짧았다. 이번 달 매출이 이상해요. 결혼 후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소연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회계학을 전공하는 소연은 방학 때마다 책방 장부를 정리해주곤 했다. 뭐가 이상한데? 거래처에서 받은 돈이랑 장부가 안 맞아요. 분명히 김 사장님이 100만 원을 주셨는데 장부엔 70만 원으로 적혀 있고. 정우는 고개를 갸우뚱했다. 서연이 요즘 장부를 관리하고 있었다.
실수일 거라고 생각했다. 서연아, 혹시 장부 적을 때 실수한 게 있나? 아, 미안해요. 제가 숫자를 잘못 적었나 봐요. 다시 확인해 볼게요. 서연은 당황한 기색 없이 대답했다. 너무 자연스러워서 정우는 의심할 생각도 못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은 계속됐다. 단골 거래처 김 사장이 전화를 걸어왔다. 정우 형, 이번 달 정산 좀 이상한데? 내가 분명히 현금으로 150만 원 줬는데 통장엔 100만 원만 들어갔네? 예? 그럴 리가요. 다시 확인해 보세요. 정우는 서연에게 물어봤다. 서연은 김 사장이 착각하는 것 같다며 자신이 직접 전화해서 설명하겠다고 했다. 그 후로 김 사장은 더 이상 연락하지 않았다. 소연아, 네가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서연이가 이 일에 익숙하지 않아서 실수할 수도 있는 거고. 하지만 아빠. 소연은 더 말하려다가 입을 다물었다. 새엄마를 의심하는 것 같아서 미안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엔 불안감이 자리 잡았다. 그 후로 소연은 조용히 지켜보기 시작했다. 서연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신경 쓰였다. 거래처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의 표정, 장부를 정리할 때의 모습. 집안 분위기가 조금씩 무거워졌다. 예전처럼 셋이 함께 웃는 시간이 줄어들었다. 정우는 이유를 알 수 없는 답답함을 느꼈다. 모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소연은 며칠 고민한 끝에 결심했다. 아버지 몰래 CCTV를 확인하기로 한 것이다. 마침 서연이 친정에 다녀온다며 이틀간 집을 비웠다. CCTV 화면을 되돌려 보던 소연의 얼굴이 굳어졌다. 서연이 거래처에서 받은 돈 중 일부를 따로 빼내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었다. 손이 떨렸다. 더 충격적인 건 서연이 장부를 조작하는 모습까지 보인 것이었다. 능숙한 손놀림으로 숫자를 바꾸고 영수증을 다시 써넣는 모습. 이럴 수가. 소연은 급히 인터넷 검색을 시작했다. 김서연 미술교사로 검색하자 예상치 못한 결과들이 나왔다. 다른 지역 신문 기사였다. 전남 해남군의 한 카페 사장이 직원의 횡령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신고했다. 피해자는 미술교사 출신 직원 김모 씨가. 기사는 2년 전 것이었다. 김서연이 해남에서 카페 직원으로 일하며 매출을 조작했다는 내용이었다. 더 찾아보니 그 전에도 여수 순천에서 비슷한 일이 있었다. 소연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서연은 계획적으로 아버지에게 접근한 것이었다. 외로운 중년 남성을 타겟으로 삼아. 아빠께 어떻게 말하지? 아버지가 받을 충격을 생각하니 앞이 캄캄했다. 하지만 더 늦기 전에 말해야 했다. 서연이 돌아온 다음날 소연은 아버지를 따로 불렀다. 아빠, 보여드릴 게 있어요. 정우는 CCTV 화면과 인터넷 기사들을 보며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믿고 싶지 않았지만 증거는 명확했다. 이럴 수가. 내가 이렇게 바보였나? 정우의 목소리가 떨렸다. 사랑이라고 믿었던 것이 모두 거짓이었다. 서연의 따뜻한 미소도 가족이 되자던 약속도. 그날 밤 서연이 돌아왔을 때 정우와 소연은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다. 서연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들킨 걸 직감한 듯 했다. 언제부터 알고 계셨어요? 서연의 목소리엔 더 이상 애정도 미안함도 없었다. 차가운 계산만이 남아 있었다. 우리 둘 정말 미안해요. 처음엔 그럴 생각이 아니었는데. 서연은 마지막까지 연기를 계속했다. 하지만 정우와 소연은 더 이상 속지 않았다. 그만 가세요. 경찰에 신고하지 않을 테니까. 정우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분노보다는 깊은 실망이 배어 있었다. 서연은 그날 밤 짐을 싸서 떠났다. 결혼 반지를 식탁 위에 놓고. 아빠, 괜찮으세요? 괜찮다. 너만 있으면 돼. 정우는 소연을 꼭 안아주었다. 딸의 따뜻한 체온이 상처받은 마음을 위로해 주었다. 그 후 한 달은 힘들었다.
책방엔 손님이 뚝 끊겼다. 서연이 변경한 거래처 연락처 때문에 오해가 풀리지 않았다. 정우는 하나하나 찾아다니며 사과하고 설명했다. 아빠, 우리가 다시 시작해봐요. 소연은 대학 진학을 1년 미루기로 했다. 아버지와 함께 책방을 제대로 일으켜 세우고 싶었다. 안 돼! 내 인생이 더 중요해. 아니에요. 이것도 제 인생이에요. 아빠와 함께하는 부녀는 새로운 각오로 책방을 꾸며나갔다. 소연은 젊은 감각으로 SNS 마케팅을 시작했고, 정우는 책에 대한 해박한 지식으로 손님들을 맞았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자 책방에 다시 활기가 돌았다. 대학생들이 스터디 공간으로 이용하고 주민들이 차를 마시러 왔다. 이번 달 매출이 작년보다 2배나 늘었어요. 소연이 환하게 웃으며 장부를 보여줬다. 깔끔하게 정리된 숫자들이 그들의 노력을 증명했다. 정말 고맙다. 무슨 말씀이에요? 우린 가족이잖아요. 정우는 깨달았다.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믿음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서로를 위해 희생할 수 있는 마음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어느 날 저녁, 부녀는 책방 앞 벤치에 나란히 앉아 석양을 바라보았다. 아빠, 행복하세요? 응, 너만 있으면 충분해. 저도요. 아빠만 있으면. 따뜻한 봄바람이 두 사람의 머리카락을 흩날렸다. 그들에겐 더 이상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았다. 서로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세상은 충분히 아름다웠다.